지난번에 하다 말았던 우리의 친구 인도입니다. 인도가 어떤 상황인지를 아시는 게 요 한 30분짜리 내용이에요. 자, 인도가 어떤 상황이냐면 온라인 상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아마존, 월마트가 지금 직격탄을 맞았다. 이게 2018년 뉴스거든요. 이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주식 많이 하시는 분 알 텐데 요 뉴스가 났던 2018년도 말에서 2018년도 중반에 아마존, 월마트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적이 있어요. 자, 인도 정부가 온라인 상거래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글로벌 업체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던데 인도의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이 지금 정말 재밌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일단 규제를 봅시다. 어떤 규제를 했는지 유진투자증권형의 레포트를 갖고 왔는데 2019년 2월에 결국 시행을 했어요. 뭘 시행을 했냐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뭐 아마존 뭐 다 들어가죠. 알리바바 뭐 등등등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 플랫폼은 해당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한 회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뭐 이런 뭐 이딴 규제가 다 있냐. 보면서도 정말 무지막지한 규제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보시면은 판매자와 독점적 마케팅 계약을 통해 즉 간접적으로 제품 가격에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삼성이 뭐 아마존이건 인도는 플랫카트니까 플랫카트에 가서 내 핸드폰을 너한테만 줄게. 독점적으로 너가 팔어. 대신에 뭐 가격을 좀 싸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플랫폼이 제품 가격에 독점적 마케팅의 영향으로 할 수 없다. 심지어 매출 25% 이상을 단일 이커머스 채널에 판매할 수 없고 쭉쭉쭉 나옵니다. 100% 인도 제품을 판매하는 인도 회사만 플랫폼과 판매 재고를 가지고 가는 구매자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죠. 소상공인과 거래할 수 있다. 이건 뭐 인도 회사만 소상공인과 거래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지금 전자상거래 규제가 나왔는데 이게 왜 나왔는지를 일단 알아봅시다. 자, 공산주의 아니죠. 인도가 어떤 시장인지 아세요? 현재 상황이?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이? 우리는 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아직도 화장실 만드는 나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약간 미쳤습니다. 뭐가 미쳤냐? 성장률이 미쳤어요. 사용자 수도 미쳤어요. 이게 지금 100만, 1000만 억입니다. 650만 명이 아니에요. 6억 5천만 명입니다. 6억 5천만 명. 지금 보시면은 2009년 39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규모로 전망되는데 요렇게 보시면 차트가 감이 없죠. 자, 그 차트를 여러분들에게 감을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차트를 다른 스케일로 가져왔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0에서부터 그린 스케일입니다. 아까 2009년 여기였거든요. 지금 여기 있어요. 2020 내년에 1000억 달러 돌파 예상되고 있어요.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딱 봐도 안 들어갈 수가 없게 생겼죠. 딱 봐도 야 이거를 안 들어가면은 거의 뭐 중국 알리바바 안 사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를 좀 자랑하고 있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인도의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요. 자, 인도 그러면 인터넷 보급률 한 10% 되지 않나요? 뭐 이런 뭐 물소가 지나가고 물소가 뭐 응가하시면은 치우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70년대 아닌가요? 뭐 중간에 뭐 거기 차는 있나? 뭐 도로는 닦였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 10% 20%가 아니라 38%. 인터넷 사용자가 일단 5억이야. 곧 6억 예상합니다. 겐지스강에 뭐 떠다니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로켓도 발사하고 핵을 쏘는 나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실제로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자 그러면은 이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금 누가 나눠먹고 있냐? 현재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마켓세어입니다. 역시 유진투자증권형의 레포트를 가져왔어요. 1등이 플리카트라는 데고 2등이 아마존이에요. 3등이라는 데가 스냅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1등 플리카트가 뭐냐 하면은 아마존에서 퇴사한 인도분들 2명이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인도 회사인데 투자를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이거 인도 회사로 보면 안 되고, 얼마 전에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거의 세계 최대 딜 중에 하나였어요. 월마트. 1등이 플리카트가 월마트가 샀고 2등이 아마존이니까 사실상 1, 2등이 미국 회사들이 나눠먹고 있어요. 미국과 똑같죠. 지금 현재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인도 정부가 자 봅시다. 일단 스냅딜부터 봅시다. 차례차례 역사를 살펴봅시다. 처음에 스냅딜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중국의 알리바바, 여기 나오죠. 소프트뱅크가 손을 합쳐서 2012년부터 2015년에 초창기 약간 3등 하던 회사 있죠. 3등 하던 회사에 돈이 쭉 들어갑니다. 한 5,800억, 아까 손정희 또정이용도 한 6천억 정도를 넣어요. 스냅딜 3등 하던 회사. 그때는 2등이었어요. 2등이 넣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기대를 합니다. 요 빨간 색깔을 넣으면서 니들이 지금 2등인데 좀 커서 플리카트하고 싸워서 1, 2등을 왔다 갔다 해주다가 이렇게 이기면 안 되겠니라는 기대를 2012년, 13년에 하면서 돈을 넣어요. 근데 실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존에 그냥 폭삭 밀리면서 아마존과 위치를 바꿨죠. 망했어요. 망하니까 갑자기 전략을 바꿔야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지금 2등에 3등 된 거 보면 꼴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작전을 바꿉니다. 야, 나 돈도 많이 넣었는데 니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뭘로 하냐면은 아까 1등 달리던 맨 위에 있는 빨간 줄 있죠. 그게 플리카트거든요. 소프트뱅크가 제안을 해요. 1등한테 야, 우리랑 합병하자. 우리 꼴을 보니까 3등 됐어. 우린 안 될 것 같아.
합병하자. 아마존이 지금 2등인데 니들 무섭지? 나랑 합병하면은 무서울 게 없어. 나를 가져요 뿌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됐어요. 잘 나갈 때 해야지. 이렇게 쭉 내려갈 때 하니까 에라이 필요 없다 하고 안 해버렸어요. 자, 안 해버리니까 큰일 났다. 난 1등하고 싸우라고 돈을 넣었는데 혼자 3등 가고 아마존이 오히려 치고 올라오면서 플리카타 아마존 1, 2등을 다툼을 하니까 마음이 급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늦었지만 반성해야죠. 에이씨 늦었지만은 그 당시 2등에 돈 넣었다가 3등 되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1등에 돈을 넣어요. 물론 손절도 해야겠지만 손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은 많잖아. 위를 삽니다. 지금 나랑 얘랑 싸우다가 나는 이렇게 되니까 얘가 잘 나가네. 얘를 사요. 얘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돈은 이렇게 버시면 돼요. 요즘에 엄청나게 피를 타고 계시지만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상대를 사면 됩니다. 쉽죠? 쉬워요. 그치. 합치자 그랬는데 안 합치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얘를 사면 됩니다. 이기는 거 사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2등 업체에 돈을 넣었다가 안 될 것 같으면 1등을 또 사면 돼요. 1등을 샀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한 4등 되는 업체가 치고 올라와. 그럼 걔를 또 사면 됩니다. 이렇게 사면은 누군가 1등 하겠죠. 저 중에서야. 설마 다 1등 안 하겠니? 누군가 1등 하겠지. 하여튼 그래서 플리카트에다가 3조를 넣어요. 2조 9천억을 넣습니다. 딱 넣어서 좋아. 1등도 내꺼 3등도 내꺼니까 2등이 아마존이니까 빌고 있겠죠. 뭘 빌고 있겠어요. 2등이 치고 올라오면 안 되잖아. 제발 2등만 아마존이 치고 올라오지만 않으면 1등도 내꺼 3등도 내건데 아마존만 안 치고 올라오면 되잖아. 야, 아마존이 이기면 아마존을 살 수는 없잖니. 이거 어떻게 아마존을 사?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인데 이거를 살 수는 없으니까 제발 2등만 안 치고 올라오길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뭐예요? 손정희 형 입장은 아마존을 견제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아마존만 안 되면 되는데 사실은 이 손형보다 더 급한 형이 있었어요. 아마존이 치고 올라오면 안 되는 더 급한 형이 있었어. 그게 누구겠어요? 미국에서 아마존과 팍 터지게 싸우고 있는 바로 그 회사 월마트입니다. 아니 지금 나 미국에서 아마존하고 팍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얘네는 인도까지 가서 지금 해먹으려고 그러면 나는 뭐 해먹으라고. 나는 뭐 해먹으라고. 당연히 아마존을 엄청 견제해요. 자, 아까 전에 말했지만 손정희 형도 아마존 견제하고 월마트도 견제하니까 두 분이 눈이 맞았죠. 월마트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이다. 그래서 뭘 선언하냐? 아까 앞에 얘기했지만 2018년 5월에 인도 전자상거래업체 플리카트 1등이죠. 1등 업체를 17조 원에 삽니다. 160억 달러. 지른 거예요. 이 정도면 지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누구냐 따라 다르지만 5조 얘기하던 사람도 있었고 짜게 얘기한 사람은 이거 비싸야 10조 아니니?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탁칠한 거죠. 무슨 5조 10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까 봤잖아. 뭘 봤어요? 이거 봤잖아. 이거 올라가는 차트 지수함수 봤잖아요. 질렀어요. 17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일단 지르고 봤어요. 17조를 산다. 그리고 손아연 씨하고 딜을 했겠죠. 달라고. 너 얼마 3조 주고 산 거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손정희 형이 그때 3조 주고 산 거를 이쪽에 넘깁니다. 월마트에 넘겨요. 그래서 아주 사실은 아까운데 이거 너무 주기 아까운데 요즘에 인도시장 장난 아닌데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주냐라고 넘기면서도 회심의 미소를 지으실 수 있었던 거는 비싸게 팔았어요. 월마트가 엄청나게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때 3조 주고 판 거를 이거 아까워서 형 못 주는데 형이니까 특별히 주는 거야 라고 줬는데 얼마를 벌었냐면은 60%니까 한 1조 5천억 정도를 룰루랄라 짭짭짭짭 하면서 아쉬운 표정을 진짜 형이니까 주는 거예요. 형이니까 나 이거 진짜 안 주는데 봤지? 로그 함수 절대 안 주는 건데 특별히 주는 거야 라고 2조 벌고 이게 몇 개월 걸렸습니까? 9개월 걸렸습니다. 형이니까 주는 거야 치고는 많이 비싸게 팔았는데 이게 특별히 준다 21%죠. 9개월 60%. 아까 3조니까 1조 8천원. 푸르륵 짭짭하고 이렇게 지금 나오셨어요. 돈은 이렇게 버는 거다라고 나오시는데 그러면서도 아깝잖아. 지금 저렇게 올라가니까. 딴 거에도 다리 걸리셨죠. 우리 손형은 저게 다리 많이 걸리셨어요. 인도 모바일 결제업체에 1조 7천억을 넣었다. 근데 굳이 2억만 아닙니다. 지금 인도 시장은 미쳤기 때문에 지금 지난 예전에는 100억 달러 13조 앞으로 늘 한참 남았다. 애들이 빨 꽉 깨물고 기다려라. 형이 아직 덜 샀거든. 지금 100억 달러 사야 된다. 지금 실제로 사겠다고 난리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손영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서도 알리바바 텐센트 전부 다 지금 저기를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왜 그런지 뒤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런 표현 펄펄 끓는다. 그들이 all of them이 뭐였습니다. 누가 댐이냐?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손영, 마윈, 알리바바, 텐센트. 제가 안 가져왔는데 중국의 온갖 부자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모두 모여서 모두 돈 넣고 돈 먹기 지금 엄청나게 팔팔팔팔 끓고 있죠. 자, 그런데 물론 걔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버냐? 플리카트의 수익 상황은 물론 이렇습니다. 매출이에요. 당연히 매출은 미쳤는데 이건 손실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는 모습인데 매출도 미쳤고 손실도 미쳤고 같이 미친듯이 가고 있어요. 양빵으로 아마존도 초창기엔 이랬으니까. 지금 시장을 먹기 위해서 닥치고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이 왜 지금 이런 상황인지를 조금 이따 얘기 드리고, 일단 저 둘의 전략을 봅시다. 이 플래카트와 아마존. 결국에는 월마트와 아마존이 현재. 일단 1위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플래카트. 사실상 월마트고 2위가 아마존인데, 얘네들이 한 인도의 전략이 있어요. 아래 쭉쭉 나오는데 전략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은, 맨 아래에 있는 게 COD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캐시 온 딜리버리.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멋있게 현금 결제를 가능한 COD라고 써놨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해요. 캐시 온 딜리버리. 플리카트도 이걸 합니다. 아마존도 이걸 하고. 이게 뭘까요? 착불이죠, 착불. 중국 요리나 치킨 시킬 때 COD로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갖다 줘야 긁잖아요. 근데 얘네는, 인도 시장은 사람들이 뭐를 두려워하냐면은, 우리 인터넷 시장은 잘 생각해보면 선결제예요. 이커머스 시장은 선결제입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긁은 다음에 물건이 오잖아. 근데 인도 사람들은 뭐를 걱정하냐면은, 야, 내가 돈을 거기 넣었는데 저게 안 오면 어떡해. 이걸 두려워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긁어. 잘 안 긁으니까, 아, 형들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착불 서비스 준 거야, 착불 서비스. 뭐가 올지 몰라.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받으면은 긁어요. COD 서비스를 해요. 아, 이거 우리나라 완전 선진국인데. 아이씨. 저런 게 현지화했으면 진작 할걸. 야, 이거 완전. 와, 이거, 뭐 이렇게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도는 참고로 신용카드 4%.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직불 카드는 나름 높아졌는데 34%까지 올라갔는데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지화 전략이 이겁니다. 전자상거래에서 현금 캐시온 딜. 우리나라 이거 완전 선진국인데. 아, 이거 중국 요리 뭐 치킨 시킬 때마다 하는 거를 하여튼 이게 뭐 현지화 전략이라고 뭐 쓰는 거고.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똑똑한 전략이 있어요. 무슨 전략이 있냐면 아까 저기 나왔던 인터넷이 비록 38%가 돼 있지만은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인도에는 인터넷이 60%가 없어요. 야, 그럼 인터넷이 없는 시장에 이런 월마트나 아마존, 플리카트나 아마존을 활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터넷이 없어도 우리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사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전 이거 보고 야, 이거는 좀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어단 뭐 프로젝트 이렇게 나오는데 UDDA 프로젝트 나오는데 그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가 예를 들면 인도 시골에 있는 어떤 허름한 슈퍼마켓입니다. 근데 슈퍼마켓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것만 있어. 뭐 있긴 있겠죠. 이쪽에 뭐 조그맣게 뭐 쌓여 있어요. 물건 뭐 라면 쌓여 있고 과자 쌓여 있고 뭐 휴지 쌓여 있고 쌓여 있는데 주인 아저씨 앞에 이게 있어. 이게 뭐냐면은 손님들이 슈퍼마켓에 들어와서 이거 보고 주문해. 이거 보고 주문하면은 슈퍼마켓 주인 아저씨가 이거 시켜주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천재적인 아이디어죠. 이게 PC방은 아니지. PC방 가서 게임을 하는 건데 슈퍼마켓 들어와서 이거 보고 사는 거니까 이걸 뭐라 그래야 되냐. 구매 대행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하여튼 나머지 60%를 커버할 수 있죠. 집에 인터넷이 없고 컴퓨터가 안 되고 하면은 뭐 사고 싶으면 슈퍼마켓 들어와서 이걸 보고 아마존이나 이걸 보고 플리카트에서 주문하면 시켜줘요. 여기서 결제하고 오는 겁니다. 와, 이 전략을 써서 현지화 전략으로 정말 이게 잘 먹혔대요. 굉장히 잘 먹힌 전략으로 유명하고 이런 식으로 붙여 있어요. 어디 시골에 가면은 앞에 아마존 이게 딱지가 붙어 있어요. 들어가면 아마존에서 주문이 돼요. 인터넷이 어려운 시골에서도 가게 주인의 컴퓨터를 통해서 아마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똑똑한데 저게 가장 똑똑한 아이디어 같았고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들이 아마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이카트라고 표현을 쓰긴 했는데 카트 끌고 다니면서 상공인들이죠. 소상공인한테 너희들이 상품을 아마존에 올려서 파세요. 우리가 지금 입력해드립니다. 아마존 직원들이에요. 아마존 현지 직원들 고용해서 요 카트 들고 다니면서 여기 올려서 팔라고 이런 거를 31개 도시 15,000km를 1만 명이 넘는 상인을 모집했다 그럽니다. 황금마차 비슷하게. 그런 거죠. 여기다 올리면은 즉석에서 올려드리고 즉석에서 파시면 됩니다. 이런 걸로 해서 현지화로 나름 성공해서 2위까지 올라갔죠. 자,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인도 정부가 야, 너무 월마트하고 아마존이 지금 인도 이 시장을 다 먹을 것 같으면은 가뜩이나 지금 나라가 뭐 이러면서 생각하니까 조용히 있다가 이 시장이 이 둘만 싸우고 뭐 손형까지 들어가서 세계 각종 자본이 싸우는 것만으로 머리가 아픈데 보고 안 되니까 사실은 참전을 한 명 더 했어요. 이게 정말 최신 뉴스입니다. 2019년에 내가 참전하겠다. 기다려. 내가 누구냐? 안바니라는 형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무릎을 탁 치면은 형은 경제에 대해서 인식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시아 최고 부자입니다. 인도 최고 부자를 넘어서 아시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인데 정부가 보자보자니까 월마트하고 이것들이 아마존하고 쌈 싸먹고 있잖아.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무슨 뭐 저기 일본에서 뭐 미스터 선 뭐 이러면서 들어와서 하고 있고 뭐 알리바바는 뭐 우린 없어요 뭐 이렇게 들러오니까 안 되겠다. 우리 시장 우리가 지켜야겠다. 그래서 가장 갑부인 안바니한테 쿡쿡 찔러서 온라인몰을 출격합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해. 아시아 최고 부호니까 이것도 한 50조 60조 되죠. 게다가 아까 나왔지만은 인도 정부의 강력한 밀어주기가 있을 걸 예상되죠.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아까 이 영상 처음에 나왔던 이상한 규제 있죠. 굉장히 강력한 규제 왜 나왔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잠깐만
이제 왜 이런 막강한 규제가 지금 등장을 하면서 아마존과 월마트하고 내가 싸워야 되는데 안반이형 그럴 거 아니야. 정부에 가서 나 애들 너무 세 못하겠어. 그러니까 정부가 기다려봐. 밀어줄게. 아까 뭐에 밀어준 게 나왔죠. 그런 규제들을 강력하게 내세우니까 밀어줄 테니까 좀 해봐. 릴라이언스거든요. 그룹 이름이 릴라이언스 보고 찌르는 거죠. 해봐. 너 할 수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지금 인도 온라인 시장은 자, 세계 최고 부호. 자, 베조스 형이죠. 아시아 최고 갑부. 안반이죠. 릴라이언스의 안반이요. 자,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서 빅매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던 월마트 형은 잠깐만 나는 17조를 넣고 내가 시장 랭킹 1등인데 왜 나는 여기다가 이름을 안 넣고 둘이 싸우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돈을 17조를 넣었지만 바들바들 떨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게다가 이 안바니 형은 전례가 있습니다. 무슨 전례가 있냐. 원래 석유, 가스 이런 거 재벌이거든요. 석유 화학 쪽의 재벌인데 이 안바니 릴라이언스 그룹이 2016년에 인도 통신 시장에 들어갑니다. 2년 만에 평정했어요. 인도를. 출범 1년 만에 1억 명을 넘고 뭐 조금 있다가 2억 명을 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거의 막강하죠. 자, 어떻게 될지가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고 아마존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죠. 인도 정부와 인도 최고 갑부가 저러고 있으니까 2019년 8월 뉴스입니다. 지금 뭐 살게. 지금 인도 거 사는 거죠. 인도 거. 좀 잘 보여야겠죠. 인도 소매업체 뭐 살게. 요청 내고 살게. 지금 하면서 친인도적인 성향을 굉장히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 근데 사실 안바니 형 그러면 얼굴을 모르실까봐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형인데 오른쪽 형이죠. 이 형이 유명한 게 잠깐 딴 얘기로 드리면 얼마 전에 유명했던 사건. 작년 말입니다. 자기 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에 1,100억을 썼어요. 딸이 이샤 안바니죠. 결혼식에. 뭄바이 안틸리아라는 데서 열렸다. 안틸리아라는 게 또 뭔지 모르실까봐 제가 잠깐 갖고 왔습니다. 안바니 형 개인 집이에요. 인도 뭄바이에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에요. 이거 2조 넘는다 그러죠. 개인 집이 2조입니다. 2조. 이거 개인 집이에요. 개인 집. 뭐 검소하게 사죠. 자산이 뭐 한 60조 된다니까 뭐 그거에 비하면 되게 검소하게 사시는 거긴 한데 여기서 열렸는데 결혼식에만 1,100억을 썼어요. 우리 재용 형님도 갔다 오셨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당연히 갔다 오셨고 근데 여기에 명함을 내밀 그것도 아닌 게 노키아, HP 뭐 이런 분만 온 게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까지도 가셨어요. 미국 국무장관도 가실 정도의 사이즈를 자랑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혼하시는 분은 여기 따님 요 분이시고요. 여기 초대 가수 유명하죠. 당연히 비욘세 누나. 이 비욘세 누나가 이렇게 인도풍 입고 초대 가수 가셨습니다. 자, 사진을 찍으려면은 한 요 정도 되시면은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바니 형과 이제 클린턴 누나 기념 사진은 요 정도 돼야 이제 찍으실 수 있고요. 신랑 신부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야, 신랑 너무 어린 거 아니냐? 잠깐만. 물론 이 신랑도 갑부집 아들이에요. 상당히 천진난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엄청난 형님이지만 뭐 천진난만한 모습. 요 안바니 가문을 봤는데 자, 그 결과 저렇게 인도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꺼내들고 안바니 가문이 뛰어들어오고 한 결과 2018년 말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이게 아마존 주식이거든요. 아마존 주식이 잠깐 이렇게 잠깐 휘청한 적이 있었어요. 저 한 방이야. 이게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뉴스인지 아시죠? 2018년 뭐 여기서부터 잠깐 휘청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게 전부 다 그 이유는 아니지만 규제가 있다 그러니까 저 인도 시장에서 이렇게 된 적이 있었고 자, 그럼 봅시다. 북미 시장은 굉장히 좋아요. 아마존이 수익성이 낮았다는 것도 다 옛날 얘기고 이제는 영업 수익도 올라가기 때문에 북미 시장은 AWS 클라우드 시장도 잘 되고 있고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인도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마존이 인도 시장에 쏟아붓는 거예요. 아마존의 글로벌 부문 영업 손실 대부분이 인도에서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은 이제 안정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시기에 들어섰고 인도는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인도 아마존에 줘 터지는 게 아니죠. 이거는 거의 갖다 붙는 거예요. 거의 일부러 터지는 거지. 여기서 MS를 먹기 위해서 지금 가서 쏟아붓고 있는 시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시장이 최근에는 M&A 거래액이 얼마나 커졌냐면은 중국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면은 인도 시장이 얼마나 멋진 시장인지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인도의 크기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보여드렸죠. 유럽이거든요. 야, 인도 크기도 어마무지하죠. 땅덩이를 갖다 겹치면은 인도가 이만해. 어마무지하죠. 미국은 양심 없고요. 미국은 뺍시다. 미국은 양심이 없지만 인도도 어마무지하죠. 물론 정말 큰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거든요. 여기다가 미국 넣고요.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 넣고요. 인도를 넣었는데 땅이 비었어요. 킹프리카님은 여러분들이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땅이 무지막지하죠. 한국 났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넣어도 티도 안 나요. 참고로 어느 짤에도 많이 나오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가 사막이죠. 아프리카 여기가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사하라 사막의 크기가 이만하잖아요. 보통 얼마나 크긴지는 뭐 알 수 있겠죠.
갖다 대면은 크기가 이만해. 아프리카는 미친 듯한 크기를 자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인도 하면 사실은 정치를 약간 알아야 되는데 인도 정치를 살짝만 말씀드리면은 인도 정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거의 뭐 현대에서 가장 최초로 영국이 인도를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죠. 이게 영국의 땅덩이였으니까. 정말 미친 듯한 크기인데 이게 인도 제국이라고 브리티시 영국 거였죠. 영국 거였다가 이게 독립을 했는데 잠깐 지나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몰디브가 뭐 이 언저리 있죠. 저때 당시에 인도 독립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은 당연히 이분이죠. 순순히 금을 넘기면 자 이거는 문명하신 분만 알겠지만은 뭐 수가 틀리면은 툭하면 핵을 막 팍팍 쏴버리는 양심 없는 뭐 분이 계시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이래이래해서 인도가 독립을 해요. 자 마하트마 간디 얘기를 왜 드리냐? 인도 정치를 얘기할 때는 요 두 가지 가문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네루고요. 하나는 간디 가문이거든요. 네루는 뭐 유명하시잖아요. 독립 인도의 초대 총리고 마하트마 간디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네루는 유명한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서 갖고 왔어요. 이 뒤에 있는 간디 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디 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옛날 대통령 성이 뭐 이승만 대통령님이니까 이씨다. 그럼 뒤에 나중에 이씨가 뭐 유력 정치인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후예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성이 초대 대통령이 이씨라고 뒤에 나중에 대통령 누가 이씨가 됐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이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간디 그러면은 뭐 간디 가문이라 하니까 나중에 지금 요즘도 간디 가문 네루 가문이 거의 양쪽을 먹고 있는데 마하트마 간디의 그게 아닙니다. 그냥 성이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페로제 간디라고 옛날에 유명했던 정치인이에요. 유명했던 정치. 그냥 뭐 박씨라고 다 같은 박씨고 전씨라고 다 같은 전씨고 김씨라고 다 같은 김씨가 아니듯이 그냥 성이 간디지 마하트마 간디의 그게 아닙니다. 이게 후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요 페로제 간디라는 이분이 요 네루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그 아래 나온 게 이제 뭐 소냐 간디 라지본이 쭉 나오는데 요 집안이 네루 간디 가문이에요. 요즘에 인도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이분을 알아야 돼요. 이분은 좀 친서양적이죠. 서양에서 공부도 오래 하셨고 굉장히 서구적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듣는데 새로 저 아저씨가 총리가 되면서 모디노믹스라고 적극적인 외자 유치, 규제 풀고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뭔가 인도의 경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잘할 것 같은 이미지, 서구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인도 경제가 굉장히 이 아저씨를 믿고 쭉쭉쭉쭉 잘 나가면서 인도 펀드가 뭐 수익률이 좋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모디노믹스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많아요. 몇 개만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했죠. 모디 총리 아저씨가 총리가 딱 되니까 야 이거 다크머니가 너무 많아. 이걸 어떻게 없애야 돼. 저 아래 가려있는 어둠의 돈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끄집어내야 돼. 우리나라도 옛날에 했어요. 똑같은 거. 이걸 끄집어내야 돼. 이건 뭐랍니까? 화폐개혁을 해요. 우리랑 똑같죠. 화폐개혁을 해서 국권 금지 신권 좋아요를 합니다. 지하경제 끌어올리겠다고. 이거 한번 했다가 나라가 휘청휘청해요. 국권 금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했죠. 뭐 환을 없애고 원화로 바꾼다든지 화폐 개혁하면서 환을 원화로 바꾸는 거 하는데 여기도 그거 하고 있어요. 하는 중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화폐 개혁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가져오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혼란이지만 곧 꿈의 인도, 인디아 오브 데어 드림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밀어붙였다가 아직 뭐 우리나라 똑같죠. 은행 뭐 개혁 반대 시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자가 들어오니까 저 모디 총리가 서양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으니까 인도가 최근까지 7% 성장을 질주했어요. 혼자서 7% 성장이 나왔어. 중국도 6%로 떨어지는데 쭉쭉쭉쭉쭉 인도 GDP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저 화폐 개혁은 뭐 실패인지 안 실패인지 말이 뭐 많긴 하지만 일단 개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되게 첨단의 인도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아닌데도 많아요. 모디 총리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캠페인의 대표적인 운동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겁니다. 5년간 화장실을 이렇게 짓겠다. 이게 지금 뭐 69조 산업이라 그러는데 13억 인구의 절반이 화장실이 없어요. 아니 없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뭐 그래 이런 수세식은 없더라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파인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위에 뭐 천막 같은 거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잠깐만 좀 하여튼 죄송하지만 앉아서 뭐 하는 게 있었거든. 야 우리는 이게 있었잖아. 인도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푸세식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없어요, 이게. 그럴 수 있냐가 여러분들의 궁금을 하겠지만, 그냥 없어요. 왜 없을까? 인도는 사람의 사람의 변을 불결하게 생각해. 당연히 어느 나라가 더럽다고 생각하지만은 불길하다고 생각해서 집 근처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두는 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집에 화장실이 있는 걸 불결하다고 생각해. 그게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안방이 여기 있잖아. 여러분들 방이 여기 있어요. 근데 어떻게 더럽게 화장실을 옆에 붙여놨냐?
잠깐만 생각해보니 그럴듯한데? 안방 옆에 어떻게 화장실이 있냐는 거지. 오, 더러운 거를 그렇게 자는데 옆에 둘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거지. 그럼 내가 말하고 보면서 설득력이 있네. 그게 깨끗하다는 거야.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놓냐 그러면은 안 볼 수는 없잖아. 어디에 놓냐? 뭘 어디에 놓여? 6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노천에서 영면을 봐. 그 새벽마다 여성들이 애기들 손잡고 화장실을 좀 머나먼 곳으로 좀 안 보이는, 여기도 부끄러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소변을 보고 큰일을 먹어야 되니까 유괴를 당하거나 어린아들끼리 큰일 보러 가고 이렇게 성폭행 당하거나 이런 일이 많으니까 안전 문제도 굉장히 높고, 게다가 문제는 화장실을 지었는데 아직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불결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1억 개를 지었지만 노천용변이 아직도 숙제다. 왜냐면 여기서 잘 안 넣어요. 게다가 모디 총리가 이제 노천용변이 없는 나라가 있다고 선언을 했지만은 그냥 선언입니다. 말 그대로 선언이고, 이런 스토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21세기 인도의 황당 스토리. 새벽마다 여성들이 배변 원정을 떠나야 된다. 영화의 스토리를 갖고 온 건데, 새로운 생활을 꿈꾸며 시골 마을 청년과 결혼했는데 이럴 수가, 신혼집에 화장실이 없다. 이 집안 여자들은 동이 트기 전 새벽 4시에 단체로 인근 벌판에 볼일을 보러 간다. 참다 못한 여자가 화장실을 지어주지 않으면 가출하겠다고 집안이 뒤집힌다는 영화가 있답니다. 화장실. 여기 있어. 인생이 배변과의 투쟁이다. 이게 인도의 내용이에요. 독립보다 화장실이 중요해요. 매일 새벽 2딸을 데리고 마을 외곽 들판으로 배변 원정을 가니까 삶이 투쟁이고 지금 인생이 달라졌어요.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아까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소외똥은 귀한데 사람의 배설물은 가까이서 안 되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실과 부엌이 있는 집안에 화장실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문화적 반감이 강한, 그 더러운 걸 어떻게 옆에 두냐. 역사적으로 변을 치우는 거는 불가촉 천민들, 달리트라고 표현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사람들이 치우는 그걸 두냐는 거죠. 이게 문화적인 장벽이 있는 거예요. 캠페인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No Toilet, No Bride. 화장실이 없으면 신부가 없다. 이 캠페인을 한다 그러는데, 집안에서 변을 보는 게 영 불길하게 느껴져서 화장실이 있어도 근처에 고집스럽게 야외 배변을 지속하는 중장년층이 허당하다. 그 문화가 좀. 자,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딱 느낌이 70년대와 80년대와 지금 아까 전에 말한 이커머스 얘기하면 2000년대가 섞여 있는 아주 희한한 나라인데, 자, 어쨌건 재집권을 했어요. 우리 모디 총리가 경제가 잘 나가고 그러니까 재집권을 하고 이게 내각도 새롭게 구성을 했는데, 자, 문제는 얼마 전에 인도가 저성장 초코에 빠집니다. 5% 초코에 빠지면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양파 쇼크가 터져요. 인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담처럼 웃기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치면 돼지고기 쇼크죠. 왜 양파 쇼크가 터지느냐? 잘 생각해보면은 인도 하면 대표 음식이 이건데, 잘 생각해보니까 여기 많이 들어가는 그 갈아 넣은 게 양파네?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인도 요리에 양파가 안 들어가는 게 없거든? 그냥 우리는 누가 마늘의 민족, 마늘에 미친 거 아니야? 제가 어느 프로에서 봤는데 한국인들이 마늘을 조금 넣으라 그러면은 한 주먹입니다라는 걸 제가 어떤 외국인 셰프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무슨 구글 하면서 마늘 조금만 넣으세요 하고 가르쳐주길래 봤더니 이만큼의 마늘을 넣으면서 조금만 넣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한국이다라는 걸 어디서 봤는데, 인도는 양파기 때문에 양파 값이 폭등하는 순간에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난리가 났냐면은 지금 양파값 폭등하고 인도가 양파의 수출을 금지했어요. 인도가 대표적인 양파 수출 나라인데 수출이 금지되니까 옆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파동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양파 강도가 그렇게 많다 그럽니다. 차량을 습격해서 양파를 훔쳐갖고 도망간대. 양파를 배달하다가 갑자기 그 배달하는 그 배달부가 사라지고 양파를 갖고, 양파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카레 문화권인 인도에서 지금 양파 쇼크는 엄청나게 충격이에요. 전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을 먹기 때문에 주변국들도 비상이고 지금 양파 가격 폭등입니다. 이게 농담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정권의 문제. 모디 정권이 아무리 잘 나가도 양파 값이 이렇게 급등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어요. 이게 물론 지금 폭염과 폭우로 양파 생산이 크게 줄어서 5배가 올랐다 그러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라니까 참패했어. 졌어요.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인도에서 점수를 따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인도 전자상거래 규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너희가 규제해줄게. 너희가 좀 해줘. 안반이를 앞에 내세우고 등에 업고 아마존과 월마트하고 싸우라는 거죠. 지금 온라인몰에 곧 출격합니다. 뿌 외쳤죠. 지금 이미 수천억을 넣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곧 출격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인도 시장이 얼마나 멋진 시장인지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인구 구조입니다. 그때도 보여드렸죠. 중국 이미 슈퍼 에이징, 늙어가도 보통 늙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인디아 미쳤죠. 당연히 조금 있으면은 나라 인구수도 당연히 곧 역전될 예정이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역전되는 거. 뭐 2020년대 되면은 세계 최대 국가가 되는데, 자,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와, 이게 가능한가? 현대사회에서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올라가는 세계 G20 안에 들어가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올라가고 있어. 야, 우리는 꺼져도 완전히 이렇게 꺼지지 않니? 거의? 이게 어떻게 올라가지? 이게 가능한 게 얘네는 7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가 섞여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와, 이게 올라가고 있어.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야, 이게 올라가는 데다가 GDP 성장률 기본 6%, 7%, 8% 나오죠. 정부 지출 뭐 미쳤죠. 고정 투자도 아직도 투자의 나라입니다. 8% 이상 투자가 나오는 나라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퍼센트로만 보면은 감이 없잖아요. 그냥 전체 GDP로 보면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자, 그래서 그때 보여드렸던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빡가하게 오른 거의 유일한 선진국이라고 하면 뭐하고, 준선진국급 되는 나라가 유일한 거예요. 자, 저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거의 뭐 중국을 능가했죠. 이미 중국은 6%대로 떨어지는데 아직도 7%대를 유지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 게다가 이 나라가 중국과 다르게 약간 개발이 덜 됐어요. 개발이 뭐가 덜 됐냐고 보면은 2018년까지 승용차 비중이 낮고 수요 추이죠. 이륜차 비중이 이렇게 높아요. 화장실도 없는데 아직도 2륜차, 3륜차를 굉장히 많이 타고 이제 곧 승용차가 폭발하지 않을까? 왜냐면 얘네들 GDP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시장에다가 승용차 시장을 잠깐 보면은 일본이 60%입니다. 인도도 일본 애들이 굉장히 먼저 가서 일본계 승용차 차량 시장이 지금 60%인데 재밌는 거는 한국이 2등이에요. 요건 일본, 요건 한국. 여기 1등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압도적인 업체가 하나 있는데 스즈키입니다. 스즈키. 동남아시아하고 인도 쪽에서는 스즈키가 굉장히 강하죠. 합쳐서 이름을 바꿨는데 마르티 스즈키라고 지금 뭐 엄청나게 높아요. 아까도 봤지만은 거의 절반 가까이를 갖고 있고 2위가 현대. 비중은 낮지만 2위가 현대다. 스즈키의 점유율은 한 40%가 넘습니다. 43% 가까이 되고 있고 현대도 있습니다. 여기도. 타타 같은 경우는 초반에 되다가 요즘에 좀 밀리고 있고 요런 거 팔고 계시대요. i20? 이런 거. 조그만 경차 같은 거 팔고 계시는데 어쨌건 2등입니다. 자, 게다가 이 나라가 지금 그때도 얘기했지만 도로 만들잖아요. 지금 뭐 새마을 운동 하고 있으니까 도로 사정을 열악하고 도로를 많이 만드는데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좀 몇 개 재밌는 거를 보면은 이 나라가 또 좋아하는 게 이거랍니다. 백호 로더라 그래서 이상하게 포크레인이 할 일을 얘가 해. 이 희한한 나라라고 해요. 영국 지배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백호로더가 도심에 쫙 걸렸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애널리스트 형 레포트를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요런 미니 굴삭기가 너무 많은데 도로 이거 언제 만들고 있어? 큰 걸로 해야지. 게다가 요즘에 모디 이 정부 아저씨들 뭘 발표했냐면은 이 나라는 뭘 하나 발표하면 화장실도 1억 개를 만드는데 얼마 전에 발표한 겁니다. 공항을 몇 개 만들게다 200개를 만들게. 200개. 아까 보니까 얘네 포크레인이나 건설기계가 제대로 돼 있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야, 이걸로 언제 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조금 더 대형 기계들이 들어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건설 계획도 미쳤고. 여기도 1등은 역시 일본 업체입니다. 히타치. 2등은 현대 자동차는 아니죠. 현대 기계인데. 여기 2등이 어쨌건 점유율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거 말고도 지금 인도 시장은 거의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이커머스도 미쳤고 사실은 뭐 이런 물류 시장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저기다 물류센터를 못 만들고 있어요. 뭐 이런 게 도로가 뚫리고 뭐가 뚫려야 이 물류센터가 제대로 되지. 아직은 멀었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기존 업체들을 사면서 거기다가 물류센터를 대여하거나 걔네를 물류센터화 삼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도로 닦고 공항 만들고 뭔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넘어서고 80년대 90년대에 그런 발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인구 구조는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물론 인도도 이걸 알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책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다이내믹 인디아가 되고 있습니다.